이제 여성분이 이제 빌라 같은 데 사셨는데 네. 이제 폐캠이 설치되는 방 안으로 사람 얼굴은 안 나오고 이제 강아지가 막 쫄래쫄래 가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래서 이 방에서 노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갑자기 창문 쪽에서 손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완전 무서워. 네,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MC 정혜연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지우 김지우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리따운 우리 김지우 변호사님. 아닙니다. 오늘도 너무 아리따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네. 사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약간 우프다라는 표현 배우님 들어보셨죠? 그쵸. 우프다. 웃긴데 슬프다? 약간 이런 합성어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단어가 굉장히 잘 들어맞는 사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0대 초반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연애 결혼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연애 결혼이니까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던 거고. 그쵸? 그랬는데 보통 이게 결혼 단계에서 이제 핀트가 나가기도 하잖아요, 배우님. 그렇죠. 준비하다가. 네. 근데 이 두 분은 뭐 그런 것도 별로 문제가 없었고 결혼을 잘 했는데 좀 맞지가 않았던 거죠. 잘 맞지가 않았고 이제 여성분이 이제 요식업, 식당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입소문이 나서 되게 식당이 좀 잘 풀려 나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도 아내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조금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드셨던 것 같고 네. 원래 남편분이 사업에 조금 욕심이 있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버리시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벌리는 스타일. 이렇게 벌리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성분에 비해서 수익화가 잘 되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내분은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내분도 뭐 전문적인 사업가 이런 거는 아니긴 했지만 차라리 이제 나를 도와달라. 어차피 일손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남편 이제 용돈도 주고 뭐 차라리 이제 이렇게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회유도 해보고 네. 이렇게 하시다가 또 그래도 남자가 또 야망이 있다고 하니까 또 돈도 빌려주시고 그렇게 좀 하셨나 봐요. 근데 네. 남편은 이제 밖으로 이제 도울 생각만 있고 이제 아내분의 사업을 좀 도와줄 생각은 이제 하나도 없으셨던 거죠. 남편분이 꿈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네요. 그죠? 네, 좋게 말하면 꿈이 네,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네. 근데 이제 꿈이 많으신 분들이 좀 굉장히 순수하신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건을 해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사기 같은 것도 많이 당하시기도 하시고 아내분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지치셨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지치셨던 것 같고 이제 어쨌든 40대로 두 분이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아이도 갖고 조금 이제 안정적인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또 그건 거죠. 내가 또 이제 또 막 어느 정도 돼야 또 자랑스러운 아빠, 자랑스러운 남편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좀 아이 이제 이렇게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아이를 조금 밀어서 갖자. 그치 네네. 아이 안 갖자는 아니었지만 네네네. 근데 또 이제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신체적인 어떤 조건도 있고 그쵸. 좀 아내분은 또 불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정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싸우기도 많이 싸워서 결국에는 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셔서 이제 협의 이혼으로 우리 이제 이혼을 하자 이렇게 돼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혼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이제 그래도 차라리 이제 남자분한테 좀 이렇게 우리 이제 난 너랑 도저히 이제 지긋지긋해서 이제 못 살겠다. 이만큼 사업 자금 차라리 내가 위자료처럼 이렇게 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는 협의 이혼을 하자. 뭐 변호사가 끼지 말고 이렇게 네네. 깔끔하게 끝내자. 이렇게 됐던 거죠. 네. 아내분이 진짜 너무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게 또 한두 번이지 사실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여기저기서 사례들 보면은 뭐 변기 이부 이거 안 내리는 거 양말 이거 이게 빨래통에 이렇게 안 해놓는 거 막 정말 작은 것들이 싸움의 발단이 되잖아요. 전 배우님. 뚜껑 안 닫는 걸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볼펜 뚜껑 안 닫는 그게 정말 거. 만국 볼펜 뚜껑이요? 그리고 화장품 뚜껑 안 닫는 거. 그래서 정말 만국 공통으로 정말 그런 사소한 일들이 생기는데 네네. 이제 아내분은 거기에다가 이제 사업적인 이슈도 겹치고 이제 아이 계획도 틀어지고 이러니까 정말 지긋지긋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제발 내가 차라리 이렇게 위자료 줄 테니까 제발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했던 협의 이혼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니라 이게 아내분은 제 생각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남자랑 사는 느낌이 아니라 아들을 하나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게 아닐까 찢으셨던 거죠, 어떻게 네, 보면. 하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집을 나가는 쪽으로 하고
이제 아내분은 이제 혼자 살게 되었는데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아이는 이렇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야, 드디어 강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내분이 강아지랑 함께 이제 살게 되신 거죠. 네. 근데 왜냐하면 강아지를 데려오게 된 이 경위는 이제 아내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남편이 이제 아이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뭔가를 이제 양육하고 이러면서 오는 또 안정감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아내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이제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뭐 밥이랑 물이랑 이렇게 맨날 챙겨주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외출 전에 밥이랑 물을 채워주려고 봤더니 밥그릇이 많이 비어있지 않아서 좀 뭐지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며칠 동안 왜 한 번 눈에 들어오면 계속 그 뒤에 눈에 들어오잖아요. 계속 그러면 밥그릇이 비어져 있지 않은 거네, 며칠 동안. 그쵸. 뭔가 줄어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되게 무슨 일일까? 의아하게. 강아지가 어디 아파서 밥을 안 먹은 걸까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도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성분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네네네. 이혼을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강아지가 딱히 뭐 야위어 보인다거나 뭐 우울해 보이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굉장히 해맑아. 뭐 들어오면 반겨주고 뭐 이렇게 빵 하면 빵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해맑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혼하시고 나서 이제 여자분 어머니가 이제 뭐 파김치도 갖다 주고 뭐 이제 청소도 가끔 해주고 마음적으로 또 힘들 테니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냥 엄마가 왔다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주말에 이제 시간이 좀 나서 청소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창문이 있는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내분이 이제 못 보던 간식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강아지들 키우는 분들은 내가 무슨 간식 먹이는지 대충 아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다 알죠. 뭐 어디 걸 먹이는지 뭘 좋아하는지 대충 이렇게 아니까. 근데 내가 사줬던 거는 아닌 거지 간식이. 그래서 엄마가 온 김에 그냥 뭐 강아지 간식도 사오셨나 보다. 거기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막 넘어가다가 이제 엄마랑 통화가 된 거죠. 너 뭐 이렇게 바빠, 뭐 밥 챙겨 먹고 다녀,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맞다, 강아지. 엄마 강아지 간식 좀 그만 줘. 이거 이렇게 살쪄. 밥을 안 먹어. 이렇게 된 거죠. 어머니가 간식을 줘서 애가 살이 찌는 줄 아는구나. 밥을 안 먹는 줄 아는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강아지들 간식 많이 먹으면 이제 밥을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쵸. 근데 이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 줬는데? 엄마가 아니면 누가 줘요? 이제 갑자기 엄마가 아니라고? 그럼 누구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막 몇 년 된 간식이 여기 있을 일도 없고 이상하다. 너무 무서운데? 뭔가 이상하다. 네. 도둑인가? 뭔가 근데 도둑이 간식을 놓고 왔을 리도 없고 그렇죠.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펫캠 요즘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결국엔 그 펫캠을 그 방이 보이는 쪽으로 설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설치를 하시고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플로 그쵸. 본 거죠. 이제 일하다가 본 건데 이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네. 겁이 너무 나는데 갑자기. 예, 저도 겁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제 여성분이 이제 빌라 같은 데 사셨는데 이제 펫캠이 설치된 방 안으로 사람 얼굴은 안 나오고 이제 강아지가 막 쫄래쫄래 가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래서 이 방에서 노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갑자기 창문 쪽에서 손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완전 무서워. 손 하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창문 옆에 보통 우리가 책상 같은 거 이제 같이 두잖아요. 창문 옆이니까. 근데 강아지가 이제 의자에 딱 뛰어 올라가서 되게 익숙하게 그 손에 이렇게 머리도 갖다 대고 근데 손이 이렇게 강아지를 막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막 강아지들 반가우면 막 이렇게 뺑뺑 돌잖아요. 막 꼬리도 흔들고. 그럼 아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너무 놀란 거죠 일단. 일단 강아지와 얼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제 집에 일단 손이 들어온 거는 무섭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손만 나오는 건데 진짜 놀라셨겠어요, 여성분은. 그렇죠. 손만 들어올 거라고 사실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당연히 엄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아니었으니까. 뭐 차라리 구석에서 뭐 오래된 간식을 발견했다거나 이러면 모를까. 그래서 아내분이 그 CCTV 녹화해 놓은 걸 갖고 이제 경찰서에 이제 주거 침입 뭐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한 거죠. 신고를 했는데 이 범인이 누구냐? 이게 또 까무러치는 거죠. 누굴까요? 모르는 사람이면 원래 강아지들이 막 짖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한 사람밖에 의심이 안 되는데 그쵸. 혹시 그쵸. 전 남편분? 그렇습니다. 네. 바로 전 남편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강아지 바이 강아지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약간 또 아무나 좋아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쵸. 저희 네. 강아지는 그래서, 아무나 다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우리 제목의 남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남편분이 그 사이에 아내가 집을 나가면 이제 근처에서 이렇게 좀 맴돌고 있다가 이제 뭐 창문 방충망을 이렇게 좀 뜯어진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더 열어서 이제 손 넣어서 강아지도 만지고 이제 강아지 간식도 이제 왜 또 위하는 마음에 이게 또 2개 주면 배고플까 봐 이제 뭐 한 5개 이렇게 놓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내분은 왜냐면 우리가 이혼하게 된 계기를 아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너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위자료까지 주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우리 제발 내 삶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줘라고 부탁하고 애원해서 협의 이혼을 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남편분이 이런 행동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아내분이 이제 스토킹 아까 위에 나왔던 뭐 주거침입 이런 거랑 스토킹으로 형사 고소를 했고 네. 이제 결국에는 합의도 해주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합의를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요 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남편분이 꽤 엄하게 처벌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몸이 일부만 들어갔는데도 주거 침입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보면 이 사례에서 남편분의 사실 손만 들어오긴 한 그쵸. 거잖아요. 근데 남편분이 일단 아내가 거주하는 빌라에 들어온 부분도 있고 우리 판례는 이제 손만, 신체의 일부만 들어와도 이제 주거에 평온을 해야 하는 어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주거 침입이 인정되기 때문에 스토킹 외에도 주거 침입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야, 이혼한 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왜 전 남편분은 왜 그런 행동을 한 걸까요? 그 뭐라고 하시던가요, 혹시? 아, 그러게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그쪽 분의 얘기까지 막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추측해보건데 강아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가정이 이렇게 확 없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본인 탓도 많이 했을 것 같고 네네. 또 강아지도 보고 싶고 아내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또 아내분에 대한 또 멋있는 여성분이잖아요. 이게 막 카리스마 있게 막 식당도 막 하시고 막. 그러니까 좀 미련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건 저의 생각이고요. 네,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지우 변호사님과 함께 개밥 주는 전 남편 사건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